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결혼 생활 10년 차 아내분의 고민입니다. 매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남편과는 10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참을성도 많은 편이죠.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에요. 저는 감정 표현이 직접적인 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바로 표현하고 화가 나면 즉시 말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는 게 제 유일한 해소법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성들만 있는 부서예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인사할지, 누가 더 밝은 표정을 지을지부터 신경전이거든요. 회의 시간에는 누가 더 좋은 의견을 낼지, 상사에게 누가 더 인정받을지 경쟁이 치열해요. 특히 저희 장님은 정말 힘든 분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정시 퇴근하는데 저만 유독 잔업을 자주 시키세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저를 부려먹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부서 여직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속마음은 다들 따로 있어요. 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질투하고 제가 실수하면 은근슬쩍 소문을 퍼뜨리고 정말 숨막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매일 퇴근하면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오늘 장님이 또 나한테만 야근시키더라. 정말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은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정말 답답하겠네. 이런 반응들이었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사실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매일 똑같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그 친구들도 지칠 테니까요.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고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거의 매일 밤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 상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가끔은 아파트 이웃들 이야기까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만 계속 곱씹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이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남편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직장에서 정말 화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장님은 또 제게만 추가 업무를 주셨고 동료는 제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날의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동료 얘기, 회사 전체 분위기 얘기까지 한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위층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 소음 문제로 한마디 했더니 그 후로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그 사람 또 봤는데 진짜 인사도 안 하더라. 소음 문제로 정중하게 한마디 했다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게 말이 돼?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너무 낯설어서 저도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내 감정들이 나한테까지 다 옮겨와서 숨이 막혀. 10년 동안 네가 욕하는 사람들 이름을 내가 다 외울 정도야. 김대리, 위층 아줌마까지. 나도 정말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회사 안 다녀도 돼? 돈은 누가 벌어?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편한 직장 다니면서 내 하소연도 못 들어줘?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왜 매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이런 힘든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지 남편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병나. 당신은 말 안 해서 편한 거고. 저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앞으로는 입 닫을게. 아무 말도 안 할게.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말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힘든 날엔 반응이 약해도 이해해달라는 거야. 그런 날마다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서운해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지 않으면 제 기분이 상했고 그런 제 모습이 남편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침실로 들어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저는 뭔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까봐, 혹시 또 부담스러워할까봐요. 하지만 제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고 그 유일한 상대는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참다가 결국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 힘들겠네. 같은 짧은 대답만 할 뿐 예전처럼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아예 안 들어주면 모를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반응하니까 더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내 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남편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예전에는 그래도 공감해주고 그랬잖아? 그런 날마다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가 더 힘들다고 했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입을 다물고 지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스트레스가 몸속에서 썩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니 더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듣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우리 가정을 위한 건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친구들에게 매번 말할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는 걱정만 끼칠 것 같고 남편마저 부담스러워 한다면 저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저는 10년 동안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해 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해왔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남편의 감정이나 한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성격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로 풀어야 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혼자 사귀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묘한 거리감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문득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힘든 날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부부라면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남편에게 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말할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남편을 10년 동안 감정의 도구로만 사용한 걸까요? 아니면 부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걸까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불편해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을 나누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